안녕하세요. 유경문입니다. 오늘은 21세기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발전 전략과 우리의 선택 제11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11강의 주된 주제는 홍익인간 사상의 사회경제적 해석, 삼균제도를 중심으로 라는 그런 제목으로 11강을 논의를 하겠는데, 이 11강을 논의하기 전에 이미 앞에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해석에 대해서 여러 차례 앞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홍익인간 사상의 사회 경제적 해석의 삼균제도를 갖다가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또 그 가치를 갖다가 현대적 의미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어서 이전에 강의가 중복되긴 하지만은 좀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해석을 본다고 하면은 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사회 경제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 민족 정신에 뿌린 홍익인간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홍익인간 사상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왕검으로 시작한 단군 조선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면면이 흐르는 사상이고, 이러한 홍익인간 사상 또는 단군 사상이라고도 하는데, 홍익인간 사상의 핵심은 제세이와 홍익인간으로 압축할 수 있죠. 홍익인간 사상 또는 단군 사상의 핵심은 제세이와 홍익인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세이와의 제세는 세상에 머물며 인간과 함께 산다는 의미이며, 이는 현세주의적 세계관과 인간 중시의 사고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라고 하는 말은 치화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근데 이화라고 하는 또는 치화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가 좀 더 쉽게 풀이한다면 다스려 인도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세이와 홍익인간은 이치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풀이한다고 하면은 하늘의 뜻에 따라로 우리가 풀이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제세이와 홍익인간은 보다 적극적으로 풀이한다고 하면 하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영훈 교수에 의하면은 정영훈 교수는 한국중앙연구원에서 재직했던 교수인데, 이 정영훈 교수에 의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홍익인간의 용어는 그 개념이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협의로 해석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정영훈 교수는 그 어떠한 문헌보다도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네 글자의 그 한자가 의미하는 바를 폭넓게 그리고 상세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영훈 교수의 해석에 의하면은 홍익인간은 일단 홍익과 인간을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홍익인간의 이 글자 풀이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본다고 하면은 홍익인간에서 홍익에다가 인간, 이 네 자를 따로따로 보자는 것이죠. 근데 홍자는, 우리 한자의 홍자는 클 홍자와 넓은 홍자 두 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홍자를 풀이할 때 클 홍자로 우리가 사용한다 하면은, 클 홍자, 크다라고 하는 것은 수량이나 규모가 많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양적인 어떤 규모가 크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성장, 생산성, 경쟁력, 자유하고도 연관돼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자유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넓은 홍자, 클 홍자, 크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그 반대적인 개념은 자금, 부족함,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대형적 개념으로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홍자를 넓은 홍자, 넓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넓다라고 하는 의미는 고르고 넓게 펼쳐진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르게 넓게 펼쳐졌다고 하는 것은 평등, 분배, 복지와 연관된 그러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것은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도 확장해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등, 분배, 복지 또는 공동체주의는 여기에 대한 대립되는 개념으로서는 편중, 독점, 편파성 이러한 것도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홍자를 갖다가 큰 홍자로 쓰느냐 넓은 홍자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하는 바가 이와 같이 성장과 생산성, 경쟁력, 자유주의와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넓다고 하는 넓은 홍자로 해석할 때에는 평등, 분배, 복지에서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홍자를 사용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홍익인간의 익자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1월 익자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익자는 도울 익자 또는 더할 익자로도 우리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홍익인간의 익자를 갖다가 돕는다, 더한다, 이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누군가를 갖다가 행복하게 한다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익자가 이롭게 한다, 더한다, 또는 돕는다 하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립 개념으로는 빼앗은, 착취, 억압, 방관 이런 것하고 대립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익인간의 인간에서 사람 인자 오고 사이간자, 그래서 사이간은 관계를 갖다가 의미하겠죠. 이 인간을 갖다가 그게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소개를 해볼 수 있겠죠. 즉 인간이라고 할 때는 인간 세상 또는 공동체, 휴먼 소사이어티 또는 커뮤니티라고 해서 이 공동체를 의미하는 의미로 인간을 사용해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대립되는 개념으로는 개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인간이라고 하는 human beings,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람이라고 하는 human beings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립되는 개념으로는 신, 동물, 자연, 물질, 돈, 국가, 권력, 체제, 구조와 같은 여기에 대해서 대립된 개념으로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용어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인간이라고 할 때는 백성, 피치작, 인민, 민중, people을 갖다가 의미할 때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 용어를 사용해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한 대립된 개념으로서는 국가, 통치자, 지배층이라고 하는 대립된 어떤 개념으로서 인간을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겠다. 또 인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는 용어에는 나, 자아, 에고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대립된 개념으로서 타인을 갖다가 지칭을 할 때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글자 풀이를 갖다가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정영훈 교수가 잘 상세하게 풀이하고 또 소개하고 있는데,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홍익인간 사상을 현대적 의미에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홍익의 홍자를 클 홍자로 크다는 뜻을 지니는데, 이 크다는 것은 수량이나 규모가 많은 모습으로서 성장, 생산성, 경제력, 자유와 연관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나 생산성 향상, 경쟁력 증가 등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 이기심을 인정할 때 가능하며 개인의 자유를 허용할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즉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홍익의 홍자가 넓을 홍자, 넓은 홍자, 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데, 이 넓다라고 하는 것은 고르게 넓게 펼쳐진 모습으로 평등, 분배, 복지와 연관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동체주의 또는 보다 좀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한다고 하면 사회주의 사상과도 연관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적 시각에서 그 홍익인간 사상을 재해석한다면 홍익인간 사상은 홍익을 갖다가 무엇인가 크게 이롭게 만드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크게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자유주의와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홍익인간 사상은 홍익을 무엇인가를 넓게 고르게 펼쳐 돕는다고 하는,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때 평등, 분배, 복지와 연관하여 공동체주의를 지지하는 사회주의 사상을 포용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홍익인간 사상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까지 포함해서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과 자본주의를 적극 지지하는 우파, 그리고 공평과 분배를 중요시하는 공동체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을 따르는 좌파를 모두 포용하는 사상으로, 홍익인간 사상은 우리 사회가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져 다투는 이념적 대립과 갈등을 모두 아우르고 해소할 수 있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그 고유의 홍익인간 사상은 우리 사회가 좌파 우파로 나눠서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고 이념적인 그 대립,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사상이 바로 홍익인간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익의 익자는 이로익, 도익, 더할 익자에서 서로 풀이되는데, 익자가 이롭게 하다, 돕는다, 더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의 인간을 인간세상, 공동체로서의 인간, 또는 존재하는 사람 그 자체로서의 인간, 또는 백성, 피치자, 민중을 뜻하는 인간, 또는 이기적인 나가 아니라 타인을 중요시하는 인간으로 표현한다면은, 홍익인간 사상은 널리 다른 사람을 돕고 이롭게 한다는 정신, 즉 자본주의와 자유, 그리고 공동체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을 모두 포용하는 사상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익인간 사상을 우리가 현대적 의미에서 좀 폭넓게 이렇게 다시 해석하고 사용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익인간 사상은 크게 널리 다른 사람을 돕고 이롭게 한다는 이러한 정신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을 모두 포용하는 사상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이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그 홍익인간 사상의 가치를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면은, 첫째로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 시대 정신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익인간 사상의 가치는 첫째, 21세기의 시대 정신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즉, 홍익인간 사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대 정신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통일된 이후에 한민족의 기본 정신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21세기 세계의 시대 정신으로서 정신적 가치가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홍익인간 정신은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통일된 이후에 한민족 기본 정신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21세기 세계 시대 정신으로서 정신적 가치가
가치로서의 그 충분한 그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홍익인간 가치는 홍익인간 정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된 한민족의 국가 운영의 통치 철학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한 시대 한 국가를 운영할 때는 국가 운영의 통치 철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서양의 여러 가지 사상들을 갖다가 많이 들여왔고 심지어는 자본주의,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사회주의 사상까지 우리가 국가 운영의 하나의 그 통치 철학으로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좌파 우파의 어떤 그런 대립과 갈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따라서 이 홍익인간 사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 홍익인간 정신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일된 한민족의 국가 운영의 통치 철학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국가 운영의 통치 철학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그 가치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홍익인간 사상은 일상생활에서 생활 철학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 항상 홍익인간 정신, 즉 남을 널리 돕고 유익하게 하는 정신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상생활을 한다면은 이런 그 홍익인간 정신만큼 좋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홍익인간 하는 그 용어나 말을 많이 하는데 참된 의미에 있어서의 그 홍익인간 정신을 갖다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사 선택을 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남을 널리 돕고 유익하게 한다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투철하게 갖고 이런 홍익인간 사상 또는 홍익인간 정신만 갖는다고 하면은 이런 그 홍익인간 정신만큼 훌륭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홍익인간 정신의 또는 홍익인간 사상의 가치는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정신이며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가 개조를 위한 세 번째로 국가 개조를 위해서 홍익인간 사상의 유용성을 한번 다시 강조해 본다고 하면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홍익인간 사상의 핵심은 제세의와 홍익인간, 즉 이치에 따라서 또는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로 압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을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권고의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즉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이나 국가 운영의 철학을 홍익인간 사상에서 찾을 수 있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의 해법도 이 홍익인간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1세기에서 우리가 홍익인간 사상을 갖다가 다시 강조하지만은 21세기 대한민국 그리고 통일된 한민족의 시대 정신은 제세의와 홍익인간 정신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 홍익인간 사상은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21세기에 인간 간의 그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는데 이런 21세기의 그 사회에 있어서 즉 다시 말해서 초연결 사회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통일국가의 국가 운영의 기본 철학으로도 매우 유용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세계 21세기는 과학기술이 지금보다 더 급속하게 발전되는 것을 다 예상할 수 있는데 이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더 밀접하게 그 관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초연결 사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갖고 우리가 생활을 하느냐, 또 사회를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기본적이면서 큰 틀에서의 합의를 볼 수 있는 어떤 사상이라든가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사회는 보다 안정적이면서 또 잘 발전될 수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 홍익인간 사상이나 그런 정신은 우리 국가 운영의 기본 철학으로서 매우 유용한 사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우리 홍익인간 사상과 조성황 선생의 삼균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황 선생은 그 삼균제도, 그 조성황 선생의 삼균제도는 단군 사상과 다시 말해서 홍익인간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조성황 선생이 주창하는 그 삼균 원리는 홍익인간 이와 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의 공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성황 선생에 대해 조금 더 소개를 한다고 하면은 조성황 선생은 1887년에 태어나셔서 1958년에 작고를 하셨는데 본명은 조영은 선생이죠. 근데 이 조영은 선생은 이 삼균제도를 갖다가 삼균주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성황 선생님이 주장했던 삼균제도를 갖다가 좀 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번 강의에서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보다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다음 12강, 13강에서 더 소개하도록 하겠는데 그 조성황 선생 삼균제도의 핵심은 홍익인간 사상을 근간으로 해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개인, 민족, 세계로 확대해서 개인 관계에 있어서는 균등 생활과 민족 관계에 있어서는 자결 및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주권 행사를 최대 공리로 삼고 있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을 초월한 균등화로 완전한 이상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 조성황 선생의 삼균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성황 선생이 추천하는 삼균제도의 그 근간에는 홍익인간 사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홍익인간 사상의 그 삼균제도를 우리가 논의하는 데 있어서 단군 설화에서 비롯된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인 그 홍익인간 사상의 원형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홍익인간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러한 표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권성하 박사가 1988년에 그의 박사학위 논문 홍익인간 사상과 민족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소개된 내용인데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즉 전통적인 사회 사상으로서 홍익인간 사상을 하나의 도표로 보면은 제세이와 홍익인간 어떤 궁극적인 어떤 이상으로서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자연과 인간의 합일로 조화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의 궁극적인 이상이다 이렇게 소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세이와 홍익인간의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사상에서 원형으로 나타나는 제세이와 홍익인간 사상을 이것을 전개 양상으로 봤을 때는 조화, 교화, 치화로 이렇게 세분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홍익인간 사상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어떤 세상사, 다시 말해서 곡, 명, 병, 형, 선악 등 360여 가지의 세상사를 갖다가 크게 우리가 구분해 본다고 하면은 조화, 교화, 치화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실천 영역으로서는 조화는 종교 영역으로, 교화는 교육 영역에서, 치화는 정치 영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천 양성으로 봤을 때는 조화는 신인, 그 다음에 선교,
교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실천 양상에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 교화는 인내, 절제, 어떤 뭐 성인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구체적인 표현으로서는 인내와 절제를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 양상으로 표시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치화는 정치적 관점에서는 어떤 군자국을 갖다가 실천 양상으로 나타낸 것이 우리의 전통 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원형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떤 중심지로서는 우리가 소도라고 해서 온전한 인격과 신격을 갖춘 것의 어떤 소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중심지로 해서 우리 홍익인간 사상이 갖는 어떤 전통적인 원형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사상으로서의 원형에서 홍익인간 사상을 다시 이제 풀어서 이렇게 좀 설명해 본다고 하면은 앞에 그 보였던 표는 어떤 그 뜻으로 우리가 설명될 수 있냐면은 환인 및 환웅은 뜻을 따라 소도에서 천상과 지상을 연계해 주던, 즉 신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홍익인간 사상으로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통치하고 교화하던 당군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인 선으로, 그 신인으로 그의 다스림과 가르침, 선교, 그의 다스림과 가르침은 고조선 이래 우리 민족의 연년이 이어져 내려온 전통 사상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민족의 연년이 내려온 전통 사상의 근원인 홍익인간 사상은 우리 민족의 독특성과 주체성 및 방향성을 형성하는 힘이 되었다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료 출처는 아까 말씀드린 권성화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 홍익인간 사상과 민족통일교육이라고 하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한 교육을 중심으로 한 정치와 종교를 일체화시킨 신과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한 단군 신화에 드러난 홍익인간 사상이 근대적 사상으로 총체적으로 되살아난 것은 상해 임시정부에서였다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을 중심으로 정치와 종교를 일체화시켜 신과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것은 단군 신화에 드러난 홍익인간 사상이 근대적 사회상으로 총체적으로 되살아났죠. 이것이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에서였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에 의해서 국권을 찬탈당한 후 1919년에 이에 항거하는 전민족적인 3.1운동이 있었는데, 이 3.1운동이 실패하자 조국을 떠나서 1919년 4월 13일 중국에서 수립되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조국이 광복되면은 그 건설 목표를 삼기 위해서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면서 제1장 총강 2항에 홍익인간을 건국정신으로 명기하였죠.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면서 제1장 총강 2항에 홍익인간을 건국정신으로 명기하게 되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건국정신의 역사적 근거를 두는데, 그것을 갖다가 삼균주의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은 1931년 4월 임시정부의 그 건국 원칙으로 천명한 것을 말한 것이고, 이는 조서환 선생이 제창한 삼균주의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이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설명하겠습니다만, 협의로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화를 통해서 이상사회를 실현하는 것이고, 광의로는 개인, 민족, 국가 간의 대등화로 세계 일가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삼균주의의 어떠한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료의 출처는 밑에 본 소개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상의 그 균등론을 처음 피력한 것은 김영수 님의 그 삼균주의와 그 헌법 정신, 임정의 그 헌법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삼기원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집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과 함께 삼균주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건국강령에 쓰인 이화세계라고 하는 말은 진리로 세계를 화한다는 그런 뜻으로 단근 신화에서는 신이 세상에 살면서 정치와 교화를 베푼다는 제세이화의 의미가 다소 변형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려 홍익인간을 이룬다는 단근신화의 제세이와 홍익인간의 개념은 홍익인간이 되어 이 세상을 진리로 다스린다는 홍익인간 이화세계로 보다 적극적이고 인간 주체적인 의미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홍익인간 정신의 기본은 제세이와 홍익인간인데 이것을 갖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홍익인간에 대해서 이 세상을 진리로 다스리자 하는 홍익인간 이화세계로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로 홍익인간 사상을 우리가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 삼균주의의 하나의 개념의 의미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균주의는 한마디로 20세기 전반기에 세계사적인 과제와 민족사적인 과제를 역사적 발전 방향과 함께 이뤄나가려는 주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루고자 하는 삼균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20세기 전반기 세계사적 과제와 민족사적 과제를 역사 발전적 방향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삼균주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세계사적으로는 식민주의를 극복하고 민족 자결주의, 세계 평화주의를 달성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었고, 또 삼균주의는 민족사적으로는 민족의 독립과 정치, 경제적, 사회적으로 민주화를 확대시켜 나가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한편으로 삼균주의는 민족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좌우의 대립을 해소하고 해방 후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노선의 하나를 제시한 주의가 바로 삼균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12강, 13강에서 여러 차례 삼균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러한 삼균주의가 또는 삼균제도가 생기게 된 그러한 역사적 배경하고 그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조사원 선생의 그 삼균주의를 좀 더 쉽게, 즉 현대적 의미에서 이거 오늘날 좀 더 그 쉽게 소개를 한다고 하면, 앞서 그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으로서의 홍익인간의 원형을 갖다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그 홍익인간 사상을 조사원 선생이 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주장했던 주장 내용들을 소개한다면, 제세이화를 갖다가 제세이와 홍익인간을 홍익인간 이화세계로 이러한 적극적인 개념으로 조사원 선생님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원 선생의 삼균주의를 우리가 도표로 표시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기본 이념, 제세이와 홍익인간을 갖다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익인간에 대해서 이 세상을 하늘의 뜻에 따라 다루자 하는 다스리자 하는 이화세계로 이렇게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전시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조선 선생의 삼균주의인데, 그 기본 이념은 좌우익 대립 경제와 이에 그 발전적 통합을 갖다 추구했다. 이렇게 그 기본 이념은 그렇습니다. 좌우익 대립 경제와 이의 어떤 발전적 통합을 기본 이념으로 생각하셨고, 그리고 이런 삼균지를 협의와 강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협의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화를 이상사회로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화를 통해서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 조서왕의 삼균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협의로 정치에서는 그 보통 선거제고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죠. 오늘날에서 본다면 뭐 이미 우리는 보통 선거가 대한민국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을 이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는 조선 선생이 생각했던 그런 그 홍익인간 사상을 이루어가는데 상당히 뭐랄까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보통 선거는 뭐 일반화되긴 했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냐 하는 데에서는 뭐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데 이해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선 선생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어떤 균등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선생님이 생각하셨던 그런 경제적인 어떤 경제적 균등화는 균부로 표시해 볼 수 있는데, 조선 선생님이 주장했던 것은 토지 국유화를 기본으로 하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해서 부를 균등화를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토지 제도의 국유화는 뭐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으로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은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뒤에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토지 국유화 제도는 좀 실현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어쨌든 조선 선생이 삼균주에서 주장했던 기본적인 입장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불평등이 토지 소유의 과다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토지를 국유화하자 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자, 즉 부를 균등하게 하자는 것이 조선 선생의 삼균주의의 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삼균주의에서 균학이라고 해서 교육 기회를 균등화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교육제도 이것을 통해서 문화국가를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학, 다시 말해서 배울 기회를 균등화하자. 의무교육제도는 우리가 뭐 이미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의무교육제도가 이미 실시가 되어 있고, 또 이 그 의무교육제도에 의한 교육의 균등화를 통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정한 교육 수준이 확보됨으로써 문화국가를 건설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즘 목도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조선 선생의 홍익인간 사상으로 바탕으로 한 삼균주의는 균권, 정치에서의 균등화, 균부, 경제에서의 균등화, 그 다음에 균학, 교육기회의 균등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 조선 선생의 삼균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광의로 해석한다고 했을 때는 개인, 민족, 국가 간의 대등화로 세계의 일가, 저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건설하면서 균생, 자결, 평화를 이루자. 그래서 전 지구를 지구촌화를 얘기하는데 이미 오래전에 조선 선생은 이러한 민족, 개인, 국가 간의 대등화로 세계를 갖다 하나의 국가로 국가로 이렇게 또는 하나의 가족과 같이 건설하자 하는 이상 사회를 주장을 하셨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홍익인간 사상은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이며 통일국가 건설과 세계 일가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 공리로 규정함으로써
홍익인간 사상은 조선 선생에 와서 재발견되어 삼균주의라고 하는 신국가 건설 이론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홍익인간 사상은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이고 또 통일국가 건설과 세계 일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공리로 규정함으로써 홍익인간 사상은 조선 선생에 와서 재발견되었고 이것은 삼균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을 통해서 신국가 건설 이론으로 재해석됐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 선생의 삼균주의를 기반으로 둔 임시정부의 건국 원칙을 천명한 삼균제도, 삼균주의를 다시 본다면 협의로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통해서 이상사회를 실현하자는 것이고, 광의로는 개인, 민족, 국가 간의 대등화로 세계 일가를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홍익인간 사상의 구체적인 근대적 실천 방안으로서 삼균주의를 갖다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조선에서 삼균제도를 삼균주의라고 부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균학, 균권, 균부입니다. 즉 교육에 있어서 균등하는 지력의 균등, 즉 균학으로 교육기회 균등하죠. 균학으로 이는 국비에 의한 의무 교육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고, 교육을 통해서 문화국가를 건설을 추구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BTS를 포함해서 K 문화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이나 문화를 갖다가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 전통 문화의 어떤 이면에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전통 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을 우리가 밑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갖다가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균제도에 있어서 또 삼균주의에 있어서는 정치에 있어서의 균등화는 권력의 균등, 즉 균권을 얘기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통 선거제를 실시하며 민주공화국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건 이미 우리는 뭐 보통 선거를 실시하고 민주공화국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으니까는 조선 선생이 추구했던 균권은 상당 부분 우리가 달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다음 기회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균권, 정치 권력의 균등화는 우리가 더 앞으로 우리가 확산시킨다고 하면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 방법에서 지방 분권적인 어떤 정치 권력의 확대가 정치 권력의 균등화를 더 확고하게 하고 정치 권력의 균등화를 더 확산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 방식에서 지방 분권적인 실질적인 지방 분권 제도로의 어떤 확산 또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은 뒤에서 또 다음이나 다음 강에서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에 있어서 균등화, 균부, 즉 부력의 균등화인데 균부. 조선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토지제의 국유화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복지사회 건설을 추구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오늘날 같이 사유재산 제도가 허용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토지 국유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일부 예외적인 국가로 싱가포르라든가 또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은 토지를 국유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의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국가들은 토지를 우리가 사유화하는 그러한 어떤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토지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홍익인간 사상에서 균권, 균부, 균학을 중심으로 자유로우면서도 평등한 개인 균생, 민족 자결, 세계 평화를 이루자는 임시정부의 삼균주의는 홍익인간 사상을 구체화시킨 그 한민족의 독특한 사회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홍익인간 사상뿐만 아니라 이 홍익인간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삼균제도는 홍익인간 사상을 구체화시킨 한민족의 독특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강의 내용과 같이 11강에서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해석에 대해서 이전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요약 정리해 보았으며, 이어서 그 홍익인간 사상에 갖는 현대적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홍익인간 사상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를 조성환 선생의 삼균제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11강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11강의 그 삼균제도의 핵심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11강에서는 그 삼균제도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본인의 저서인 홍익인간 사상과 국가개조 방향 제3장 홍익인간 사상의 사회경제적 해석 삼균제도를 중심으로의 내용으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여러 내용들이 홍익인간 사상과 또 삼균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정리 겸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에 발간한 책이 홍익인간 사상과 국가개조 방향 광복 100주년을 생각하며 라고 저술한 하남출판에서 출간한 책인데, 이 책의 3장의 내용이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과 연관되어 있죠. 따라서 홍익인간 사상을 기반으로 한 조성환 선생의 삼균제도를 중심으로 21세기의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개혁과 변화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 저서 3장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홍익인간 사상의 사회경제적 의의는 홍익인간 사상을 우리의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시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는 배려 또는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사상은 시각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다소 달리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인간을 존중하면서 사회, 국가 및 인류 공동체에 대한 봉사와 사랑을 촉구하는 이념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최상의 목표 가치로 삼는 인간 존중 사상이다.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인간사회, 인간세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홍익인간은 원래 사람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개념이지 결코 사람 중심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는 전자는 협의적 의미에서 홍익인간 개념이고, 홍익인간을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 함께 생각하자는 후자의 입장은 광의적인 홍익인간 개념으로 해석한다면은 그 양자 간의 견해 차이는 극복될 수 있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하면 홍익인간 사상을 갖다가 어떤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행복을 최상으로 목표로 하는 인간 중심적인 사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홍익인간은 원래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을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하나는 협의적
입장에서의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즉 홍익인간 사상을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보는 것은 광의적 홍익인간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면은 양자 간의 어떤 그 견해 차이는 극복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익인간 사상의 구체적인 근대적인 실천 방안으로서의 조성왕의 삼균제도, 삼균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죠. 이러한 것들은 이 조선 선생이 삼균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단군 사상, 홍익인간 사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삼균 원리는 홍익인간 이와 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이 지킬 어떤 최고의 공리라고 조선 선생은 그렇게 주장을 하셨죠. 그리고 홍익인간 사상은 우리 민족의 고유적인 이상이며 통일국가 건설과 세계 일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고의 공리가 됨으로써 홍익인간 사상은 조선 선생에 와서 재발견되었고, 이러한 그 삼균주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이론으로 재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삼균주의는 임시정부의 지도인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건국구상인 대한민국 건국강령 1941년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 역시 삼균주의 이론의 기초에 작성되었다고 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그 임시정부의 그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해방 후 1948년 제헌헌법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서왕 선생의 그 삼균주의에 기반을 둔 임시정부의 건국 원칙을 천명했던 삼균 제도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협의로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화를 통해서 이상사회를 갖다 실현하려는 것이고, 광의로는 개인, 민족, 국가 간의 대등화로 세계 일가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각 21세기에 오늘날 와서 각 국가가, 각 민족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이 더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홍익인간 사상이 추구하는 바는 이러한 개인과 민족과 국가 간의 어떤 갈등의 어떤 조장이나 확산이 아니라, 홍익인간 정신은 개인과 민족과 국가 간의 대등화로 세계 일가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협의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의 균등화, 즉 다시 말해서 권력의 균등화죠. 균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통 선거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균권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했고, 다만 이제 정치 권력적으로 봤을 때 정치 권력의 균등화를 위해서는 중앙집권 체제에서 지방 분권 체제로 우리 사회가 넘어가긴 했는데, 아직도 지방 분권화가 더 확실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정치 권력의 균등화가 더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에 있어서의 균등화는 부력의 균등화를 의미하는데, 즉 균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토지제도의 국유화를 갖다가 조서환 선생을 주장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제도의 국유화는 실현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 균등화는 지력의 균등화로서 균학으로 교육 균대의 균등화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비에 의한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죠. 뭐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국부에는 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계의 균등화도 어느 정도 조선 선생님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계의 균등화에 의해서 국민 전체의 어떤 지적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문화국가를 갖다가 이루는데 커다란 이바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21세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K-컬처, K-문화에서 세계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전통 문화나 우리 문화를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그 균학, 즉 다시 말해서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가 교육계의 균등화를 이룸으로써 문화의 어떤 향상을 갖다가 이룩하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화를 꾀한 후 그 삼균제도는 그와 같은 원칙을 개인, 민족, 세계로 확대해서 개인 관계에서의 균등화 생활과 민족 관계에서의 어떤 자결 및 국제 관계에서의 완전한 주권 행사를 최대 공리로 삼고 있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을 초월한 균등화로 완전한 이상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이나 중국 또 각 국가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그 균등화보다는 각국의 이기적인 자국의 이익우선주의를 갖다가 강조하고 추진하다 보니까는 갈등과 대립이 반복이 되고, 심지어는 앞으로 전쟁의 염려까지 또 이렇게 발생시키는 이런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떠한 그 세계의 갈등을 우리가 중화시키거나 또 세계 갈등을 우리가 줄이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전통 사상 또 우리 고유의 사상인 홍익인간 사상만큼 21세기에 필요한 사상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그 홍익인간 사상에서의 균권, 균부, 균학을 중심으로 자유로우면서도 평등한 개인의 균생, 균등한 생활, 그 다음에 민족 자결, 세계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어떠한 삼균주의 사상을 우리가 구체시킴으로써 이러한 그 홍익인간 사상과 이것을 바탕으로 한 어떤 삼균주의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사회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홍익인간 사상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치관의 기준으로 생활 철학화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조성의 삼균제도가 더 확대돼서 실천된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는 경제적 정의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가 이룩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사회 경제적 의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의미하고 삼균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2강부터는 본인의 저서인 그 홍익인간 사상과 국가개조 방향 제4장에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 방안이라고 해서 신삼균주의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즉 12강부터는 제 교재의 그 저서의 4장의 내용을, 그 내용이 조금 좀 길어서 몇 차례 나누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즉 조선사의 삼균주의를 오늘날의 신삼균주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갖고 오늘날에서의 균학, 그 다음에 균권 하시면서 교육균등을 어떻게 하면 현대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더 교육계를 균등할 것인가, 또 균권에서 정치권력의 균등화, 우리 사회가 조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회보다도 더 이제 그 발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균권, 정치 권력의 균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를 12강에서 나누겠고, 그 다음에 또 균부, 경제의 어떤 그 부의 균등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래서 경제 부문에서의 어떤 부의 균등화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서 삼균주의를 이룰 수 있겠는가를 갖다가 신삼균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몇 차례 나눠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2강에서는 정치계 연령의 균등화, 균권, 그 다음에 균부, 균학 이런 내용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